들어온 투기자들에 의해서 투전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탈당까지 감행한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를 직접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손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고요. 다른 정치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와호장룡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신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와호장룡 시작을 했는데 먼저 목포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손혜원 의원이 지금 적산 가옥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나흘인가요? 닷새 동안 저희 보좌관들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해명이 됐다 하면 해명을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거의 계속 또 다른 왜곡 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백날 가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부서져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계속 같이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뭐가 되냐고요. 정치는 어디로 가고 문화는 어디로 가고 경제는 어디로 가고 제가 이 언론의 그 양을 보면서 사실은 그 부담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쓰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진다는 것이 저는 그 뉴스의 그 포션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왜냐하면 국민들 어려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탈당을 했죠. 제가 당적을 내려놓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 팀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는 언론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더 허리를 받습니다. 제가 계속 반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취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전칠기 업계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오늘 혹시 안 오셨습니까? 그 조선일보의 송 기자? 그분들을 좀 제가 뵙고 싶어요. 저한테 그냥 오시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싫고 나쁜 얘기들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싫으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우리 김성희 보좌관의 생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앉아서 우리가 끝장날 때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왜곡되고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도 뭔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사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이 내막이 뭔지, 자초지종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비서진들을 통해서 한 건 한 건을 대응을 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직접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으로 일단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아니 저거 없나? 그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먼지가 많아갖고 일단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지역언로부터 먼저 하나 해주시죠. 지역언로입니다. 저희 어차피 지역이 목포니까 목포에 사실상이 나죠. 네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이드뉴스 방역원입니다. 서 의원님의 그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과가 지금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하게 안 보일까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나 언론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그렇다면은 손 의원님은 우리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땅을 사고 주변했는지 그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이따 끝날 때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시작하기는 네. 우리가 질문들이 다른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폴리에서 홍정열 기자입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데 서산 원금지구 개발조합과 네. 중흥건설 간의 어떤 모종의 분쟁이 있는 듯한 내용을 올리셨어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은 지역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정책 간담회 때 목포를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한테 이사를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제가 땅 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하게 뵙는 분들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서산 온금 지역의 그 조선 내화의 땅까지 포함해서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포로 오지 않았으면 듣지 못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얘기 듣고 이 지역의 시민단체랑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조선 내화에서 근대 근대 산업문화재라는 우리나라의 그 법에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법에 있는데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근대 산업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조선 내화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서산 원금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네, 지금 목포 적산가구 안에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손혜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끝장 토론 한번 해보겠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마 현재 유튜브나 손 의원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을 아까 보니까 이 적산가옥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땅 투기를 했겠느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보 전문가 원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데를 살리려고 본인이 한 것이지 투기가 아니다라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거 몇 가지들을 좀 보면 본인이 왜 당을 떠나서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변이 너무 과하게 취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특이할 만한 건 언론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전에는 좀 싸우겠다고 하셨다가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 이건 이제 뭐 되게 좀 곤욕스럽지 않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아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생각하면 목포에다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Q&A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 잠깐 하시던데요. 네네. 근대 산업문화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본인이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지역 살리기 운동을 본인이 하겠다고 오래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곤욕스럽다 이 정도는 아니고 또 하나는 이런 곤욕스러움을 걱정했기 때문에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당에 부담을 보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당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제 당은 부담 갖지 말아라. 편하게 싸우겠다는 편하게 거죠, 본인도. 싸우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탈당한 거니만큼 그런 충정을 생각하면 저희로서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를 저희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손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도나 마음가짐 정도는 이미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이런 걸 투기로 몰면은 우리 문화는 어디로 가느냐, 경제는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많은데 나에 대한 보도의 양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취재들도 너무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먼지떨이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할 테니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오늘 손혜원 의원의 이 지금 기자회견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마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참 허허른 웃음밖에 안 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착한 척, 또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오늘 이걸 보니까 그야말로 철판왕이다. 그리고 멘탈이 왕중왕인 것 네, 같습니다. 표정도 좋으셨어요. 오늘. 네.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문화를 사랑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뭐 했던 행동이다. 투자지 투기가 아니다 이러는데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그 지역에 그 문화재를 등록하라고 종용을 하고 또 그렇게 도시재생 지역에 땅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투기냐 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 공인이 땅을 산다는 자체가 그것도 자기의 측근 또는 자기의 친인척들 아니면은 법을 현행법을 위반해서 지금 뭐 크로스 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또 땅을 사라고 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도시재생 지역이 4군데가 진행이 되지만 제가 거기도 다 지금 구도심을 재생하는 겁니다. 어디시죠? 포항입니다. 네, 포항이시죠. 근데 거기를 위해서 네. 제가 내 사재를 빌어서 또는 내 친인척 땅을 사게 한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도 못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손혜원 사건을 보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좋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아요. 내용이 뭐 불법의 의혹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열거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점입 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태도인데 이제 물론 탈당을 했지만 그 이전에 정말 침묵하고 심지어는 비호까지 하려는 그 원내대표가 탈당할 때 그때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런 일이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마 소상공인이나 취준생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좌절할 거고 특히나 결국은 권력자의 측근이 돼야 되는구나. 측근되면 저렇게 앞으로 발전할 지역에 또는 도시재생 지역의 땅도 정보를 갖고 살 수 있고 또 알게 되면은 뭐 어디 그 중앙박물관에 그 인사 추천도 받고 이러는구나. 역시 나는 줄이 없으면 안 굴고도 안 되는구나. 나는 빽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할 지하에서 공부하는 수십만의 취준생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요. 그다음 아까 뭐 경제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경제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 지나갔던 소가 웃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다시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너무 감싸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 이후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옹호하는 발언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요. 이종걸 의원도 오늘 보니까 손 의원이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도 그런 했더라고요. 부분을 보면 네. 한쪽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뭐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리가 뭐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니까 뭐 비호한다 이런 표현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뭐 이종걸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이익 충돌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익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이분들 두 분 다 변호사라서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닌데 이분들이 더 법적 지식이 많으니까 뭐 나름대로 앞에 부분에 뭐 타당한 부분에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핵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것이 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아프게 좀 들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자기 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국민들도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다만 이런 부분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한 또 처벌 규정은 또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한계들도 있으니까 이번 계획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근데 하지만 갑론을박은 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손 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손 의원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다른 의원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아마 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네. 약간 사실관계도 좀 조정을 하면 네. 본인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본인 아까 지역구는 이제 아니고요. 그치, 김정재 예, 도시재생지역 의원 말씀하신 관련해서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고요. 그런 네.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 뭐 친하게 지낸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면 실제로 이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로 살아서 약간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의 처신 이런 것들은 좀 아프게 이번 과정에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네. 뭐 그런 좀 생각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 의원도 검찰 수사 얘기를 했고요. 주변에서도 검찰 수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포함해서요. 국정조사 추진해야 된다.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도 거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의혹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맨 처음에 부동산 그 투기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매입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특히나 친인척 부분 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아까 그 이해충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크로스 포인트 회사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 이게 네. 문화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백지 신탁이 아직 그 매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그 정보를 주거나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목포에 땅을 사라라고 추천을 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법 위반인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인사 개입을 한 문제도 지금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전 7기를 구입해라. 특히 이분이 지금 나전 7기 박물관에 관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네. 프로필을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나전 7기 박물관이라고 돼 있는데 박물관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냥 나전 7기를 파는 곳입니다. 판매점이에요. 거기에 지금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런 나전 7기를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할 때 사라라고 끊임없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종용을 하고 또 찾아가서 종용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아버지 부친이죠. 본인의 아버지가 유공 독립자로 독립유공자죠.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는 거를 또 그 보훈처장과 직접 광범위한 얘기했던 모든 문제를 너무 다 많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네네.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봐야 야권의 됩니다. 입장이신 거죠? 네. 반면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는 건 의혹이 더 나올 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런 부분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새로운 의혹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파헤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 나와 있는 팩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검찰의 몫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를 우선시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혹들이 남는다.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런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상황 그렇죠. 뭐 정도까지 본인 오지 스스로가 않았다라고 이미 보시는 검찰에서 거죠? 조사를 받겠다고 한 아니, 거고 그럼 지금 현재 검찰의 논의를 조사를 받겠다고 한 거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검찰에 가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조금 더 의혹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다음 논의는 또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논의하고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날 탈당할 때 그 모습을 아마 국민들 뇌리에 꽉 박히셨을 거예요. 원내대표가 뒤에 따라가면서 병풍을 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혹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특별 검사 특검을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소위 여당의 정부 여당의 비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를 도저히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단순히 지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아마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강훈식 의원 얘기 듣고 마무리를 좀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권력형 비리 말씀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초권력형 비리라는 단어도 만들어내셨습니다. 김정숙 여사와의 고교 동창 관계다. 이걸 이제 끌어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저는 이렇게 과하게 말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과대망상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국정농단은 우리 지난 정부에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건 한국당이 목포 한번 가본 건 참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또 그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현장들을 보는 것들도 이후에 국회에서 좀 충분히 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네. 도시재생, 목포 도시재생이 분명한 거는 2017년 이 토지를 매입하고요. 2017년 말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그때 땅값이 31.4%가 올랐다고 목포시 의회 그리고 목포시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초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강 의원님 말씀대로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그 김정숙 여사께서 이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 클러치. 거기에 가방도 다 자개 모양입니다. 자개 문양의 클러치.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계도 자개 시계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쓰는 선물로 귀빈들한테 주는 선물이 저 텀블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수많은 문화 상품 중에 왜 다 낮은 칠기냐는 거죠. 아까 말씀한 전 정권에서 소위 말하면 밝혀주세요. 소위 말하면 밝혀야죠. 소위 말하면 전 정권에서 그 최순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지만 저희가 팠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낮은 칠기가 많은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런 그럼요. 얘기신 거죠? 네, 그 부분은 뭐 따로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제를 보면 자유한국당 당권 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 합류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들썩들썩하고 있고 당권 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안상수,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당했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입니다만 지금 원내 행사에도 지금 참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출마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전당대회가 어떤 구도로 지금 치러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는 한마디로 열전, 당의 스펙트럼을 확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들어오시는 걸 저희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소위 말하면 보수 우파에서 그냥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지난 2년간.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원내에서 다 모두 다 나와서 정말 당도 재건도 하고 또 다음 총선도 준비하고 그리고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여기가 정말 힘든 곳인지 다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당의 계기가 되지 분위기를 않을까. 이제 키우고 아주 붐업시키는 좋습니다. 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그리고 뭐 두 사람만 나오면 개파다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한 10여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파끼리 가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가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이게 지금 뭐 일단 판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제 제1야당의 어떤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사실 손익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요. 네. 어떤 분이 당대표로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남의 당에 대해서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건 좀 그런데요. 네.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라는 건 객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원래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새누리당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시면 새누리당에 다 있던 분들이시잖아요. 새롭게
오신 분이라고 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정도가 있는 건데요. 이분이 사실 변화를 좀 많이 만들었냐? 이건 약간 또 퀘스천이 있어요. 약간 퀘스천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인물이 완전히 좀 새로운 인물 누군가가 좀 나왔었으면 그리고 그거를 보수 재건의 어떤 기치로 기존과 다르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어떤 분이 되든 한 번이라도 초당적 협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당하면서 경제 어렵고 남북관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초당적 협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셔도 좋은데 뭐 또 야당으로서의 또 견제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같이 좀 해봅시다. 네. 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거는 야당 후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상대 네. 카운터파트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